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대어 박사 자스민입니다. 70편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지금까지는 열대어를 키우기 위한 방법에 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하지만 키우는 방법을 알았다고 해도 생각처럼 키우는 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같은 방법으로 세팅을 하고 물잡이를 하더라도 어항의 환경이 다르고 열대어들의 상태와 키우는 분들의 습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건 키우는 방법과 무관하기 때문에 직접 열대어들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열대어를 잘 키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족관에 있는 열대어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반응과 움직임이 좋고 상태가 나쁜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내용이 길어지면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분량을 3편으로 나누어서 편집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열대어들 혹은 생물들의 움직임과 상태 파악을 1편에서 보도록 할 거고요. 2편, 3편은 자기 어항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항들을 보면서 열대어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가장 많이 키우는 구피양을 보도록 할게요. 구피 종류도 알아가면서 하나씩 상태를 보도록 할 건데요. 이 구피는 옐로우 플래티넘이라고 하는 구피인데요. 상태를 보면 애들이 중간에서 활발하게 놀고 제 손의 움직임에 반응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그만큼 활발하고 먹이 반응이 좋다라는 뜻이랍니다. 이 어항은 두작 광폭이고 스펀지 2개, 저면 여과기를 사용하여 여과력은 구피 마리수에 비해 적당한 여과력을 갖추고 있답니다. 구피들은 중간층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상태가 좋다라고 느끼시면 되는데요. 얘는 더블 스워드라고 하는 구피예요. 꼬리가 2개로 갈라져서 칼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얘도 보면은 지금 얘네들은 제 손을 따라다니지는 않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은 들어온 지가 별로 되지는 않았어요. 새로 입고된 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많은 마리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물이 잡혀 있더라고 해도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 어항이라든지 이 어항이라든지 크게 차이가 없고 물 맑기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서로. 근데 자세히 보면은 새로 들어온 항 같은 경우에 물고기들이 일주일 정도 살면서 이제 지금 보면은 상태들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활발하고 좋은데요. 저쪽 끝에 보시면은 지금 저기 위쪽에 한 마리가 지금 좀 수영 치는 게 이상하죠. 저 위에 떠가지고 요 암컷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 움직임이 다른 구피에 비해서 활발하지도 않고 수영을 제대로 못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얘 보는 거거든요. 저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는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지금 적응을 못하고 개체가 먹이 반응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약해지면서 저런 상태가 되는 애들이 있는데요. 저런 애들은 어쩔 수가 없이 탈락을 하게 될 거예요. 저런 애들이 있다고 해서 어항 상태가 나쁘고 뭐 전체를 갈아줘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요거는 갑자기 물고기를 많이 넣거나 한 번에 넣으면서 얘가 이제 물 환경이 틀리고 이래서 쇼크가 와서 저렇게 약해지고 개체가 이제 안 좋아진다라고 느끼시면 돼요. 이쪽 애들은 블루 턱시도라고 하는 애들인데요. 얘네들도 더블 스워드와 같은 날 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남아있던 애들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먹이 반응도 굉장히 좋았던 애들인데요. 여기에다가 넣다 보니까 얘네들도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손이 움직이면은 먹이를 준다라는 거를 빨리 캐치를 하고 다른 애들 남아있던 애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새로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도 제 손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제 먹이 반응도 그때그때 잘 먹기 때문에 활발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항이 조금 두자에 비해서 작지만 스펀지 하나에 저면 여과기 하나를 설치를 해놨어요. 근데 저면 여과기 같은 경우에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여과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마리수가 거의 한 50
50마리 정도 들어있는데요. 상태들이 굉장히 좋고 활발하고 그렇답니다. 이런 것들, 이런 상태라고 하면은 물고기 상태가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시고 되고, 어항 상태도 좋다라고 느끼시면 될 거예요. 얘는 알비노 점원 화이트라고 하는 구피들인데요. 지금 보면은 움직임이, 얘네들은 그렇게 상태가 나쁜 거는 아닌데요, 움직임이 여기와 여기를 비교를 했을 때 얘네들은 굉장히 꼬리도 막 움직이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이쪽은 가라앉아 있는 거는 아니지만은 움직임이 대체적으로 조금 낮잖아요. 근데 같은 환경이에요. 왕사와 스펀지 여과기, 그 다음에 점연 여과기 하나. 하지만 구피 상태는 블루 턱시도왕에 비해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움직임도 좋지 않지만 어항을 보면 스펀지 위쪽에 먹이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먹이 반응이 좋지 않고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셔야 하고요. 이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물 위에 둥둥 떠 있거나 멍하니 있는 녀석들이 늘어나고 배마름, 꼬리 녹음, 백전병 등이 생기고 한 마리씩 죽어나가는 환경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는 환수도 자주 해주고 박테리아제도 투입해서 어항 상태를 호전시켜줘야 물 깨지는 것을 방지하고 열대어를 죽는 것을 막을 수 있답니다. 점원 화이트라고 하는 구피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애들 움직임도 활발하고요. 여과기도 스펀지 대자나 그 다음에 점연 하나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 위쪽에 한 마리가 지금 둥둥 떠 있죠. 그러면은 얘가 상태가 안 좋은 거냐라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요. 얘는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임신 산통 징후 때문에 산란 시기가 됐을 때 저런 식으로 배가 빵빵하고 하면은 위쪽에 떠 있거나 밑에 어디 숨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 밑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죠. 이런 것도 얘가 지금 물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임신 상태라서 산란을 위해서 그러는 건지를 파악을 빨리 하셔야 되는 게 맞답니다. 지금 하프블랙 구피인데요. 여기도 블루턱시도와 같은 시기에 들어왔고 마리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는. 그래서 환수를 그만큼 더 많이 해주기는 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많은 마리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죽은 애들은 없는데요. 앞으로 죽어 나갈 애들이 한 마리 한 마리씩 약한 애들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수를 좀 더 많이 해주고 관리를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상태나 움직임 그리고 활동성 이런 거에 따라서 먹이라든지 그리고 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에 따라 맞춰 가지고 환수도 하고 그 다음에 먹이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절을 해가는 게 열대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여기는 네온테트라 어항인데요. 얘네들도 마리수가 굉장히 많은데도 활발하고 먹이 반응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반응을 손에, 얘네들은 따라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제가 손을 넣거나 하면은 한쪽으로 도망 다니는 것들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사람을 피해 가지고 도망 다니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쁜 상태가 아니라고 느끼시면 돼요. 근데 이쪽을 보면은 여기는 골든볼 라미네지라고 하는 남미 시클종인데요. 한쪽에 모여 있고 지금 바닥 쪽에 거의 대부분 앉아 있는 게, 얘네들도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환경 적응을 못 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움직임이 많은 애들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지금 이제 적응을 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도 만약에 막 위쪽에 떠가지고 가만히 있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상태가 안 좋은 거라고 느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상태는 좋은데 얘네들은 지금 환경 적응이 아직 덜 됐답니다. 시클들이 골든볼이라든지 블루볼이라든지 얘네 라미네지 애들이 겁이 좀 많고 환경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골든볼 라미네지였고요.
그리고 이쪽 항은 칼라테트라하고 홍백소드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치료 중이에요. 들어올 때 한두 마리가 백전병이 걸려서 왔는데 지금 다른 약을 쓰지는 않고 히터 갖다가 온도를 28도 정도 올려놓은 상태에서 개체수가 많아가지고 걸렸기 때문에 개체수를 분산시켜 가지고 지금 치료를 했는데 거의 백전병은 싹 없어지고 이제 상태들도 다 돌아오고 먹이 반응도 굉장히 좋아졌답니다. 백전병 같은 경우에 그렇게 흔한 병이고 고치기 쉬운 병이기 때문에 백전병이 왔다고 너무 막 민감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셔도 돼요. 이번에는 새우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새우왕들은 물고기들에 비해서 움직임이 덜하기 때문에 움직임을 보고 판단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지 알 수가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새우가 앞발로 막 움직이면서 펀치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펀치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얘네들한테는 그만큼 환경이 좋고 상태가 좋다라고 느끼면 되고요. 애들이 펀치질을 안 하고 좀 멍 때리고 있거나 가만히 있는 녀석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면은 그쪽 어항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새우왕들은 움직임이나 수영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먹이를 줬을 때 먹이 반응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먹이를 주자마자 1분도 안 돼서 몰려들어 먹는다고 한다면 상태가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시면 되고요. 먹이를 줬는데도 별로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소일 덧방이나 환수를 할 시기가 됐구나 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먹이 반응으로 알아보는 것은 개체수가 30마리 이상일 때 가능하고요. 10마리 정도라고 한다면 먹이를 줘도 많이 모여들지 않기 때문에 먹이를 굉장히 조금 주거나 하는 것이 좋은 관리 방법이랍니다. 오늘은 열대어 상태라든지 움직임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움직임이 어떤 것들이 상태가 좋고 나쁜 건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다음 편에는 자기 어항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자기 어항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방법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열대어를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